정시 지원 기간이 다가오면서 교무실은 한창 바쁜 모습이다. 수시 모집으로 일찌감치 대학교에 합격한 상훈군이 모처럼 학교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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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시 합격에 도움을 준 담임 선생님을 만나기 위해서다. 서울은 제주도 바람이 워낙 세서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방학 때 성에 올라가면 고등학교 3년 내내 내신 1등급 성적을 유지했던 상훈군. 그런 상훈군은 수업 태도로도 학교에서 유명하다. 서울 가서도 그런 초심 잃지 말고 항상 그 다른 사람 배려하는 마음 지금처럼 잊지 말고 서울 가서도 충분히 생활할 수 있도록. 상훈이는 수업 시간에 갑자기 벌떡 일어나가지고 잠이 오면 그렇게 수업을 듣는 학생인데요. 처음에는 저도 이 학생이 왜 일어나 갑자기 수업 시간에 일어나서 깜짝 놀라곤 했는데 전교 1등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일어나서 저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에 다른 학생들도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동기를 가지겠고 뿐만 아니라 학교 입장에서도 일어나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저 뒤에 이제 일어서서 공부할 수 있는 책상 있지 않습니까? 그 책상 같은 것을 구매해서 이제 다 교실에 놓게 되었죠. 서울 가서 뭐 어떻게 했어?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난 상훈군. 대학교 면접을 위해 방문했던 서울 이야기가 한창이다. 광화문광장이랑 교보문고랑 막 남산타워 같은 데 갔는데 처음에 막 난 버스 타는 게 너무 무섭더라. 버스가 어디로 갈지 몰라서 막 정류장에도 막 친구들 눈에 비친 상훈군은 어떤 모습일까? 상훈이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같이 지내온 친구인데 제가 상훈이를 봤을 때는 정말 의지가 강한 것 같아요. 자신 안에서 정말 나오는 의지, 그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정말 한결같이 꾸준히 쭉 해온 것 같아요. 난 대학교 때 꼭 배낭 상훈군이 좋은 성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뚜렷한 목표의식이 빠지지 않았다. 저는 뭐 목표를 딱 정해서 달성하고 달성 안 하고를 떠나서 그 목표에 대해서 제가 뭐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 후회가 되니까 그 후회하는 게 전 정말 싫거든요. 그래서 전 될 수 있는 한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요.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를 기다리는 상훈군. 상훈군의 집은 버스를 2번 갈아타고 1시간여를 가야 하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다. 이렇게 긴 시간 버스를 타는 것도 고등학생이 된 이후부터였다. 태어나 단 한 번도 마을을 떠나본 적이 없는 상훈군에게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진학은 그야말로 도전이었다. 제주도의 전통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는 구좌읍 평대리. 어릴 적부터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상훈군은 마을의 자랑이다. 안녕하세요. 상훈이. 안녕하세요. 학교 갔다가 집에 가고 있어요. 집에? 네. 나 소식 들었는데 서울대 들었다며. 고맙습니다. 너무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아무튼 더 열심히 하고 네. 이 마을의 명예를 위해서 네. 더 열심히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좀 필요한 사람 꼭 되라잉. 네, 고맙습니다. 그래. 네, 안녕히 가세요. 들어가. 네. 안녕하세요. 안녕, 네. 축하해. 네, 고맙습니다. 경제가 마을 어르신들 모두 내 일처럼 상훈군에게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다. 이러한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은 상훈군이 공부하는데 많은 힘과 용기가 되었다. 유명하죠. 공부 잘한대. 공부 잘한다는 소문은 들으니 제주시 학교 다니고 있고 했는데 요 근래 들어서 서울대 들어갔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한테 축하한다는 얘기도 하고 그랬죠.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 중학교 은사를 찾아온 상훈군. 변변한 학원 하나 없는 시골 마을에서 상훈군의 대학교 합격 소식은 놀라운 일이었다. 정말 합격해서 이렇게 우리를 흥분시키냐. 운도 좋았어요. 진짜 우리 선생님들이 상훈이 보고 수업할 정도로 이렇게. 8개 마을 학생들이 모이는 중학교에서도 상훈군의 성적은 단연 돋보였다. 그 대기고등학교가 전도 중학교에서 다 온 학생들, 특히 우수한 학생들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처럼 작은 학교에서 이제 수석으로 입학했고 또 1학년 때도 수석으로 한다는 게 운이 좋아서 할 수도 있겠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했지 계속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그 선두 그룹에서 1등 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뭐 친구들이랑 같이 졸업하고 나서 그 중에 몇 명의 친구들이 자기는 도시에 있는 중학교에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런 친구들 보면서 저도 조금은 부럽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편으로는 이 친구가 나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공부한다면 그럼 난 이 친구보다 덜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여기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년 동안 생활한 방이에요. 먼 거리에 있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상훈군은 자취를 시작했다. 지난 1년간 공부한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자취방. 상훈군은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자신의 목표를 써서 붙인 후 목표에 대한 결과를 채워나가며 공부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다른 사람들이 쟤는 운 좋게 들어왔는데 역시 초나에는 안 되는구나 이런 편견을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셨거든요. 저는 그 편견을 깨트리고 싶었어요. 왜 촌의 아이들이 도시 아이들보다 항상 공부를 못해야 되지? 이런 의문을 품어서 5기가 발동해서 더욱더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내내 가족과 떨어져서 살게 되면서 제가 다른 곳에서도 열심히 살고 그리고 제가 해야 되는 일에 충실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을 안심시켜드리기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중학교 때보다 한층 어려워진 고등학교 공부. 상훈군의 공부의 시작은 수업 시간에 대한 집중에서부터 시작됐다. 더 열심히 해야지만 장소는 중요하지 않아. 자기가 얼마나 집중. 참을 수 없이 잠이 올 때면 일어서서라도 수업에 참여했던 상훈군. 수업 시간에 벌떡 일어나는 상훈군을 보며 모두들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점점 친구들도 그 열정을 배우기 시작했다. 상훈군이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복습. 수업 시간에 필기한 내용을 수십 번 다시 보면서 그날 배운 것은 반드시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 하지만 다른 과목과는 달리 외국어 영역에서만큼은 어려움을 느꼈다. 중학교 때 영어는 듣기보다는 독해와 단어, 문법 중심이기 때문에 저 스스로 듣기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보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중학교 때 전국 시도교육청이 주관하는 영어 듣기 시험이란 걸 듣고 나서 정말 하나도 안 들렸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으니까 제가 듣기를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그때부터 듣기 공부를 했는데요. 중학교 때는 답을 도출해야 되는데 뭐 몇 개의 키포인트 단어만 알아들어서 조합을 하면 답이 나왔는데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우선 듣기 대본 자체가 길어지고 그리고 단어 몇 개를 알아들어서가 아니라 그 문장 전체나 아니면 문단 전체를 확실히 이해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듣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상훈군이 영어 듣기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꾸준함과 반복이다. 상훈군은 매일 30분씩 들릴 때까지 같은 영어 지문을 반복해서 들었다. 영어 듣기를 할 때는 지문에 있는 단어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했다. 지문의 단어가 잘 들리지 않았을 때는 문제 번호 옆에 체크 표시를 해서 구분을 했다. 뭐 단어 하나 그리고 구문 하나가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문제에서 답을 유추해내는데 꼭 필요한 그 키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미리 나올 때마다 제 귀에 익숙하게 하려고 V자 표시를 해두어서 그리고 그 부분을 다시 듣게 되었어요. 문제풀이를 한 다음 상훈군은 영어 대본을 펼쳤다. 맞은 문제의 경우 영어 대본을 빠르게 읽는다. 틀린 문제의 경우 문제풀이의 핵심적인 부분을 중점적으로 살피면서 지문 전체를 읽어본다. 체크 표시가 된 문제의 경우 영어 대본을 보면서 들렸던 단어와 듣지 못한 단어를 구분하여 듣지 못한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본다. 이처럼 영어 대본을 살펴보는 이유는 다른 문제를 풀 때에도 지문 내용을 정확하게 듣기 위해서다.
영어 대본을 읽고 내용이 파악이 되면 다시 한번 지문을 들어본다. 이때도 내용이 잘 들리지 않는다면 체크 표시 위에 중복으로 체크 표시를 한 후 영어 대본을 다시 펼친다. 보고 듣는 과정을 반복해서 지문의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한 후에야 다음 과정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마지막 과정은 쓰기이다. 영어 듣기 공부가 듣기만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받아쓰기를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상훈군은 듣기의 흐름을 놓치지 않으면서 핵심 단어를 적었다. 듣기와 동시에 핵심 단어를 적어봄으로써 상훈군은 듣기 실력뿐 아니라 독해력도 향상시킬 수 있었다. 연습장에 적은 단어는 문제를 푸는데 꼭 필요한 키포인트 단어들이에요. 제가 이 단어를 적은 이유는 이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럼 이 단어를 적어봄으로써 그 앞뒤 흐름에 따라서 듣기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도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영어 듣기 지문 하나에 2시간씩 매달려 있었다는 상훈군. 하지만 꾸준한 듣기 연습으로 점점 영어 듣기에 자신감을 얻은 상훈군은 영어 듣기를 1.3배 빠르기로 듣기 시작했다. 긴장의 연속인 실전에서 핵심 단어가 정확하게 들리는 효과를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듣기 학습의 초반에 기초 실력을 쌓기 위해서는 양보다는 질적인 학습이 중요합니다. 여러 대화를 듣는 것보다 한 세트의 대화를 듣더라도 처음에는 대화의 전반적인 내용 이해, 그 다음에 한 문장 표현에 초점을 맞추어서 충분히 완전히 귀에 들려서 내 것으로 소화할 때까지 반복해서 듣는 학습은 가장 듣기 말하기 실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바람직한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외국어에 대한 고민을 가진 후배들에게 자신의 공부법을 알려주기 위해 학교를 찾은 상훈군. 외국어 영역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독해와 듣기 이 두 가지를 크게 나누면 이 두 가지인데, 독해는 우선 단어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 단어를 우선 많이 외우고, 그리고 항상 너희들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어려웠던 구문이나 아니면 어려웠던 문법이 있었다 하면 그것을 꼭 짚고 넘어가야 돼. 올해 예비 수험생이 된 학생들 3명 모두 영어 단어 암기에 고민을 가지고 있었다. 시영군은 일정한 규칙 없이 무작정 단어를 암기하는 편이고, 정현군은 주로 형태가 유사한 단어에 취약했다. 그리고 동민군은 단어를 빨리 외우고 빨리 읽는 것이 고민이었다. 세 사람의 암기 방법을 살펴보기 위해 30분 동안 단어 50개를 함께 외워보기로 했다. 단어를 외우기 시작하자마자 3명의 학생들은 연습장에 단어를 쓰기 시작했다. 학생들과 비교했을 때 상훈군은 단어를 암기하는 모습이 달랐다. 마련해놓은 연습장과 펜에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단어를 눈으로만 익히기 시작했다. 30분 동안 외운 단어를 이용해 곧바로 시험을 쳐본 상훈군과 후배들. 4사람 모두 문제지의 빈칸을 자신있게 채워나갔다. 시험 결과는 어땠을까? 단어를 암기한 직후에 본 시험에서는 4사람 모두 빠짐없이 만점을 기록했다. 다음 날 하루가 지난 후 아이들은 단어를 얼마나 기억하고 있을까? 4사람은 동일한 단어로 문제 순서만 바꾼 단어 시험을 다시 한번 보기로 했다. 그런데 자신만만하던 아이들의 시험지에 빈칸이 보이기 시작했다. 시험 결과 100점이었던 어제와는 달리 상훈이를 제외한 아이들 모두 점수 차이를 보였다. 좀 철자가 비슷한 단어나 아니면 좀 생소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안 외워져가지고 좀 확실히 못 외워서 오늘은 틀린 것 같아요. 혼동되는 단어나 잘 안 외워지는 단어를 다른 방법으로 외우진 않고 그냥 똑같이 외워요.
나만의 방법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방법이 조금 있어서 한번 너희들한테 알려주면은 너희들이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몇 가지를 한번 가르쳐 줄게. 그럼 너희들이 응용해서 한번 사용해봐. 학생들이 단어 암기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형태가 유사한 단어. 그래서 상훈군은 철자가 비슷한 단어들을 묶어 연상법으로 암기했다. 이 뜻은 둘 다 차일드가 앞에 있잖아. 그럼 뭔가 어린애 같은 이런 뜻이거든. 근데 이거는 약간 긍정적으로. 둘 다 우선 스펠링은 비슷하잖아. 이게 라이크이 좋아하다라는 뜻의 긍정적인 뜻이잖아. 그래서 이건 긍정적인 뜻으로 외우고 이건 부정적인 뜻으로 외워서 구별했거든. 상훈군의 연상 암기법을 살펴보면 여기에 철자가 비슷한 단어 어댑트와 어댑트가 있다. 이 두 단어의 철자를 살펴보면 공통된 부분과 다른 부분으로 나눠진다. 상훈군은 여기에서 다른 부분에 주목했다. 상훈군은 서로 다른 철자 A와 O 중 O를 연상하면서 가운데가 뻥 뚫린 구멍을 생각했다. 구멍에는 무언가 넣을 수 있으니 받아들이다, 채택하다란 의미를 유추한 것이다. 한 가지 단어를 더 예로 들어보자. 보충하다란 뜻의 컴플먼트와 칭찬이란 뜻의 컴플리먼트는 한 개의 철자만 다른 채 발음까지 비슷하다. 두 단어의 다른 철자 E와 I에 주목한 후 I와 한글 발음이 똑같은 I를 연상하고 이어서 칭찬을 좋아하는 I를 상상하며 뜻을 기억하는 것이다. 조금 생소했는데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요, 그 단어를 외우는데 반영할 수 있어서요, 그 단어가 더 잘 외워질 수 있는 것 같아서요, 그 학습법이 저에게도 잘 맞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 일정한 틀에 박힌 그런 방식이 아니라 제가 직접 만들어가면서 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더 기억에 잘 남을 것 같고요. 이 방식이 저에게 어떻게 적용될지 정말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철자에 대해서 그런 발음에 대해서 우리 한글이랑 끼워 맞추기 식으로 외우는데 그런 차이점 가지고 하는 건 또 좀 생소한 방법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 단어 공부를 시작한 동민군. 기존의 동민군의 암기법을 사용하면서 혼동되는 단어가 나올 때 상훈군의 연상법을 사용해 보기로 했다. 먼저 철자가 비슷해 암기하기 어려운 단어를 연습장에 옮겨 쓰고 공통된 철자와 다른 철자를 구분했다. 그리고 다른 철자에서 연상되는 이미지를 메모하기 시작했다. 차이가 나는 어휘의 의미를 부여해서 그 연상을 해가지고 외워봤었어요. 카운터파트랑 카운터페이트라는 단어는요, 각각 상대랑 가짜의 위조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일단 페이트라는 게요, 허구라는 의미의 페이크랑 비슷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여기 이거와 비슷해가지고 가짜다, 위조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다음에 파트는 파트너라고 생각해서 상대. 단어의 뜻이랑 철자랑 아예 연관이 되지 않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제가 하다 보면은 그거는 더 나아질 거라고는 보는데요. 아직 얼마 되지 않아갖고 그런 게 힘든 부분이 있어요. 시영군과 정영군 역시 새로운 암기법으로 단어를 공부했다. 상훈군의 암기법에는 어떤 규칙이나 공식이 존재하지 않는다. 스스로 단어에 대한 의미를 만들고 기억하기 쉽도록 유추하는 것이다. 자기 방식으로 연상을 하는 것이다 보니 재미있는 규칙이 부여되기도 하지만 어려운 점도 발견됐다. 처음에 좀 힘들었어요. 이 단어 두 개 헷갈리는 단어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어떻게 구별해내고 이런 걸 찾는 게요, 조금 처음 하는 때는 좀 벅찼던 것 같아요. 단어 암기법을 배운 지 5일 후 상훈군과 학생들이 다시 만났다. 암기법 해봤지 다들? 네. 그래. 어때? 한번 한 번씩 말해볼까? 형이 알려준 대로 외우는 게 더 기억에 남고
그다음에 더 재미있게 공부를. 근데 아이디어가 안 떠오르는 것들은 이게 어떻게 그걸 다시 연상시킬지 좀 막막하니까. 내가 생각했을 때는 너희 처음 연상 암기법을 사용했을 때 똑같은 시행착오를 겪었던 상훈군. 그래서 후배들의 고민이 전혀 낯설지 않다. 뭐 잘 떠오르지 않았던 단어들이 있었다고 했잖아.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는데? 인주스하고 리주스가 있는데 그게 뜻이 리는 계속 앞에 있는 리는 계속 반복이나 다시란 뜻밖에 생각이 안 나서, 근데 그게 리주스의 뜻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둘의 공통된 스펠링은 주스고 다른 것은 인이랑 리잖아. 그러면은 주스를 가져오거나 가져간다고 생각을 해. 그럼 인주스는 안으로 가져온다. 그러니까 상대방을 내 편으로. 상훈군은 연상 암기법을 자신만의 방법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일반 암기법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말한다. 가져왔는데 그 이유는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외우는 것보다 2개 이상의 단어를 연상해서 외우는 것이 더 오래 기억에 남았기 때문이다. 저는 이 연상 학습법이요, 꼭 이 혼동되는 두 어휘를 서로 연상시켜서 기억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진짜 어려운 단어에서도요, 그 어려운 단어를 자기가 실생활에 적용시켜서 그걸 또 연상시켜서 떠올리는데도 사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혼동되는 어휘의 차이점을 가지고 연상시켜서 하는 방법이니까요. 그 혼동되는 어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구분지을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눈으로 계속 반복해서 하면은. 상훈군이 외국어에서 만점을 받을 수 있었던 비밀은 자신만의 공부법에 있었던 것이다. 외워서 학습하려고 할 때 가장 단점이 뭐냐면 돌아서면 까먹는다예요. 그러니까 금방금방 까먹기 때문에 한참 지나고 나서는 다시 생각이 안 나면 학습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해서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자꾸 악순환이 되는, 이럴 때 연상법을 써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하나의 연결 고리를 통해서 통째로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충분히 오랫동안 시간이 지나도 내 것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이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으로 옮겨간다라고 할 때 이 연계의 고리, 연상의 고리를 만들어서 학습하는 건요 아주 추천할 만한, 저 역시 학창시절에 써먹었던 좋은 방법입니다. 한적한 주말 오전, 상훈군은 아버지와 함께 참여하고 있는 봉사활동 모임을 통해 소외된 이웃을 찾았다. 이제 조금만 있으면 새해잖아요. 그래서 할머니 새해 떡국 드시라고 이거 떡 썬 거랑 이거 쇠고기 갖고 왔거든요. 떡국 맛있게 잡수세요. 놓고 갈게요.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사회를 보다 풍성하게 만들고 싶다는 상훈군. 그 꿈에 가까이 가기 위해 상훈군은 가고 싶은 대학을 선택했고 또 가기 위해 노력했다. 오랫동안 공부를 하면서 제가 느꼈던 점은 정말 제가 꿈을 갖고 열심히 하면은 그 꿈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어요. 솔직히 제가 이 학교에 정말 들어갈 수 있을까라는 의문을 품었던 적도 정말 많았어요. 하지만 그런 의문은 잠시 접어두고 제게 꿈이 있으니까 그 꿈 하나를 바라보고 내가 이 대학을 가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이렇게 결심을 했고 그리고 노력을 했었죠. 그러니까 정말 꿈같이 이 대학에 진학하게 되었는데, 공부를 하면서 모두가 힘들 텐데 자신이 갖고 있는 꿈을 한 번 더 되새겨보고 그 꿈을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해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어진 환경을 나에게 맞도록 바꿀 수 있는 의지가 아닐까. 시골 마을에서 공부한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됐다고 말하는 상훈군. 꿈을 향한 그의 도전이 어디까지일지 앞으로의 활동을 기대해 본다.